네, 지금은 이제부터는 외국인 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시장의 자금 흐름부터 확인해 보죠. 자,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ETF 시장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로존의 경기 둔화, 확실히 뭐 지표를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로벌 증시가요, 돈이 빠져나가는 데 있으면 좀 더 들어가는 데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좀 과도기인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금 흐름에는 어떤 특징들이 보였는지요? 일단 네. 9월이 기점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9월 이후부터는 주식형보다는 채권형 위주로 좀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뭐 글로벌 증시의 하락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들도 네. 이런 거에 기인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모습들이 9월 이후에 확연하게 뚜렷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10월 2주차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뭐 순자산 유입 규모를 본다고 하면 일단 151억 달러 순유입 규모를 보이면서 대략 3주 연속 유입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진국 역시 뭐 150달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채권 쪽으로 좀 자산 유입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뭐 주식형 펀드의 순유 추출 규모는 약 130억 달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선진국 내 북미 지역의 자산 유출이 2주 연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북미 지역의 뭐 영향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머징 전 지역에 투자하는 GM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산 순유출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자금 유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9월 FOMC 이후에 그 안화적 통화 정책을 좀 확인하긴 했지만 글로벌 펀드 플로우상으로서는 이제 10월 자산 매입 종료와 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미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라서 금융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글로벌 펀드 플로우에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모습들을 좀 엿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체 자금 흐름 보면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으로 네. 이제 넘어가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ETF 시장의 자금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좀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펀드 내에서도 ETF를 가지고 이렇게 자금 유출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손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기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TF 같은 경우에도 2주 연속 유출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특징인 부분들은 결국에는 신흥국 자산의 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자금 유입을 보였던 상위 ETF 같은 경우에도 네. 스파이더의 S&P 500 인덱스 투자 ETF, 그리고 아이세어스의 S&P 500 인덱스 투자 ETF, 그리고 아이세어스의 미국 국채 ETF로 이렇게 자금 유입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저가 매수세들이 미국의 대형 인덱스 ETF 중심으로 유입됐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자금 유입 하이 ETF 같은 경우에는 파워세어스의 기술주 투자 ETF, 아이세어스의 이머징 투자 ETF, 뱅가드의 유럽 지역 투자 ETF로 이머징에 투자하는 ETF에 자금 유출세가 4주 연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지만 처음으로 유럽으로 투자하는 ETF의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근에 유럽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반영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진국과 뭐 이머징을 통틀어서 자산 유출세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국 내에서도 뭐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들은 좀 반복되고 있지만 결국 전반적인 통 모습을 좀 본다고 하면 일단 중국 쪽을 염두에 두고 일본제 아시아 지역 쪽으로는 일정 부분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제 10월달 중국 증시의 선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엿볼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선진국도 그렇고 이머징 지역도 그렇고 자산 유출사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신흥국의 유출이 상당히 큰 편이고 지금 뭐 단기 급락에 따라서 미국 대형 인덱스 ETF로는 좀 들어오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위험자산 선호도가 일부 유지가 되고 있군요. 네, 그 부분만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코스피 200 관련 ETF 수익률 당연히 좀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수급 주체별로 어떤 특징들 보이고 있는지요?
일단은 뭐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인덱스 ETF 같은 경우에도 네. 2% 계속 3주 연속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수급 주체별로 본다고 해도 외국인과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도 좀 지수 하락을 염두에 두는 포지션을 좀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1900 초반대를 이어갈 정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매수세로 좀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00보다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매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대내적으로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이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이번 주는 주중 발표되는 유로존 지표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그리고 다음 날 같은 날 이제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번 내일이죠. 주 중요한 뭐 핵심 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금주 발표되는 지표 역시 좋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더 점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발표된 22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 부재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주 발표되는 미국의 뭐 9월 베이지북 공개 역시 경기 확장 기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락 압력을 좀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25pp 또 인하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경제 및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을 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 주의 핵심 변수로 유로존의 경제 지표, 우리나라 또 금융통화위원회, 또 미국 연준의 9월 베이지북, 이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슈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예. 일단은 금융시장의 하락을 안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 뭐 한 두 개 정도 되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 압력보다는 그래도 하락 압력이 더 우세한 주간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증시의 하락 속도를 늦추거나 또 단기적으로 감해도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주간 증시 흐름을 좀 봐야 된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방향성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인버스 ETF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지수보다는 스타일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것들이 더 유리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 축된 투자 심리 속에서 결국에는 지수의 하락 압력이 더 높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방어 ETF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세 가지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